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성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영희 제1부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복잡하고 다양한 인천 전체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유정복 시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공항과 항만, 바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래의 초석이 될 글로벌 탑10 시티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고 발표하신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글로벌 탑10 시티 마스터 플랜은 제가 지역구로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미래안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무료화를 이끌어내시고 영종만을 위한 고유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2026년 7월 영종구를 출범시킴에 확정지었음에도 아직 영종 미래를 위해 풀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있기에 세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의에 앞서서 오늘 재해동포청 출범 1주년 행사를 한다고 하기에 다시 한번 재해동포청이 인천에 유치됨에 아주 큰 공헌을 하신 점 감사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탑10 시티 현실화 방안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두 번째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이름이 뉴홍콩 시티 프로젝트였는데 그것이 지금 이름이 글로벌 탑10 시티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미 이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때 얘기 드렸습니다만, 뉴홍콩 시티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 이것을 통해서 인천을 그야말로 세계적인 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였는데 그 목표는 같고 다만 이 사업의 범위와 투자 유치의 대상을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시켜서 글로벌 탑10 시티란 명칭으로 바꿔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취지 자체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제 그 이름이 갑자기 변경된 것들에 대한 논란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취지는 동의는 하는 바고, 일단 그 글로벌 탑10 시티 마스터 플랜을 제가 찬찬히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광범위한 지역을 담고 있다 보니까 송도, 내항, 서구, 청라, 강화, 영종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대한 바다를 주변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대한 계획들이 다 대거 포함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발표된 용역 자료들을 보면 뉴욕이라든지 런던, 파리 등의 선진 도시들의 마스터 플랜들을 비교 분석한 듯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글로벌 탑10 시티 계획을 인천의 향후에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글로벌 탑10 시티 플랜이 바로 인천시 전체의 어떤 마스터 플랜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적합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이 마치 이 글로벌 탑10 시티 프로젝트가 전부인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글로벌 탑10 시티 프로젝트는 인천시가 가고자 하는 큰 정책 방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료를 보면 이제 선진 도시들에 대한 마스터 플랜과는 조금은 틀리지만 많은 부분의 지역에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많은 부분을 참고로 해서 담고 있고 또 인천에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한 것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방대한 지역을 미래 계획들을 담고 있는데요. 자료에 표출되는 몇몇 지역의 간단한 실현 계획과 전체적인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송도하고 이제 그 준설도 투기장 그리고 이제 청라 등지에 지금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계획들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탑10 시티 프로젝트의 몇 가지 핵심적인 그 사업 영역과 내용은 영종을 중심으로 송도, 청라, 그리고 내항, 강화, 또 옹진 이런 도서 해양직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되겠고, 그 가운데 송도는 기존에 갖고 있는 산업과 또 국제 도시로서의 기능 역할을 확대시켜 나가는 부분, 또 청라가 갖고 있는 금융과 또 신성장 산업, 레저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중심적인 기능을 갖도록 하는 부분, 여기에 이제 영종의 경우는 이 세계적인 국제 공항을 갖고 있고 또 넓은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 관광, 주거, 산업에 특화된 지역으로서의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취지는 사실은 뭐 이넥스라든지 뭐 청라 시티타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향후 계획들을 좀 부탁드렸던 건데요. 네. 그거에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라 뭐 네. 지금 아이넥스 그다음에 시티타워 이런 부분들은 현재 뭐 진행형으로 되고 있고, 사실 이게 뭐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체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상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시티타워 문제도 그렇고, 근데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탑10 시티는 워낙 방대한 계획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일 본의원은 제 지역구인 이제 영종에 대한 상세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먼저 이제 영종 3단계 유보지 중에서 특별계획구역 1번, 그리고 3번, 4번, 그리고 6번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110만 평에 달하는 1번에는 초격차 첨단 신산업 플랫폼 조성, 그리고 3, 4번은 미래지향적 항공 복합도시 개발, 6번은 복합 관광단지 골든 퍼시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그 유보지에 대한 세 지역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이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아주 개요만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소위 말하면 유보지 110만 평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곧 이제 우리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바이오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외에 연관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산업지를 중심으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3, 4 지역은 항공복합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여기에는 항공산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앵커기업, 항공 앵커기업, 항공인재, 그리고 문화가 또 어우러지는 그런 항공문화 복합단지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제가 미국에 가서 파나핀토 또 대한항공과 함께 이 항공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한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관광단지 골든 퍼시픽 문제는 이게 6지역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영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복합관광단지를 육성한다는 전략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14년도에 제가 민선 6기 시절에 복합 리조트 3개를 인천으로 전부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파라다이스, 인스파이어 IR, 그리고 지금 이곳 RFKR인데, 이 지역이 사실 사업이 좀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인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 6지역은 바로 그 영종대교 하단부 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역시 관광 레저 시설 확충 이 부분에 중점을 두는 개발 전략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세계적인 브랜드 호텔 체인 메리어트 호텔이 운영하는 고품격 휴양 복합 리조트 사업을 이미 국내외 사업 투자사와 기관이 참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2029년 9월 준공 목표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걸 보면 이 110만 평 저희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추진됐다가 물거품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형 프로젝트들 6개 이상이 추진됐었던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여기에 이제 그 인천시에서 이제 반도체 특화 단지를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한 바가 있었고, 이번에 지금 바이오 특화 단지를 도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6월달에 발표 예정인데, 혹시나 이게 또 바이오 특화 단지 선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산업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6월 말 빠르면 또는 그 7월 초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실은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다른 사업 계획을 말씀드릴 계제는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바이오 특화 단지로서의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충분히 얘기해 왔고, 또 이미 그만큼의 인프라 또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바이오 특화 단지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이 굉장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바이오 특화 단지와 병행해서 가능한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갈 수 있는 산업 입지 내지는 기타 관련된 토지 이용 계획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이제 반도체 특화 단지를 보면 중앙 정부의 기조가 지역 균형 발전 논리보다는 저는 이제 직접화를 중점에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 특화 단지도 11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저도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천이 송도를 필두로 해서 바이오 산업의 이제 전진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접화의 논리로 여기도 바이오 특화 단지에 선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우리 영종 주민분들과 영종에 있는 많은 분들은 여기 굉장히 많은 실패들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특별계획 3, 4번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저희 자료를 발표된 거 보면 자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말씀드릴 거는 표기가 좀 오기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9만 4천 평 정도 건데 이게 약간 94만 평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건 다시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이 3, 4번은 굉장히 여기 또 방대한 지역입니다. 10만 평에 달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셨잖아요. 이번에 네. 미국에 가서 체결하셨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재 그 미국에서 체결한 양해각서는 파나핀토 대한항공에서 항공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데 같이 의견을 모은 것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사업의 진행 상황은 향후에 더 검토를 해서 이제 뭐 계약이나 기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 특별계획구역 6개 저희 영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실 나머지 지금 개발 지역들은 거의 주거 단지가 대부분이고 이제 기반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영종 주민분들은 남아 있는 이 특별계획구역 6개 3단계 유보지라고 하는 여기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3, 4번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디 이게 MOU 단계를 넘어서 사업이 이제 시장이 임기 내에 좀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좀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이 특별계획 6번에서 또 복합 리조트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2014년도에 유종복 시장께서 영종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향후에 라스베가스처럼 만들겠다는 의지로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 3개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연장 불승인이 나면서 취소가 된 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이 복합 관광 골든 퍼시픽이라고 하는 곳에 혹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라이센스를 이쪽에다 획득하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초에 3개의 복합 리조트를 전부 다 인천에서 유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고, 파라다이스나 인스파이어 아일 말고 RFKR에서 들어와서 하는데, 뭐 신우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 사업이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중단이 되다 보니까 사업 승인에 대해서 2차례 연장 요청을 받아줬지만은 이제 더 이상 받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승인 이 라이선스 승인을 지금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 거기하고 이제 뒤에 위에 미단 시티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 전략을 다시 좀 짜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글로벌 정무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와 경제청이 함께 TF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향후 추진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한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잠시 그 다음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료 4번인데요. 이제 거잔포 해양 레저 지구하고 해양 케이블카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용유에는 이미 용유 오션뷰 사업, 그리고 무이 솔레어 복합 리조트 사업, 그리고 무이 LK 사업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복합 리조트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거잔포 레저 지구하고 케이블카는 어떤 방식으로 이거 사업을 구체화시키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이제 마스터 플랜에 담은 거는 그 각 사업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모두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었지만은 제대로 실행이 되지 못했던 그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이 계획들을 이제 기본 계획을 짜고 이거에 대한 실행 계획을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잔포 해양 레저 지구도 바로 이 수도권 지역의 잠재적인 관광 수요, 그리고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하는 이런 큰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탑오버 환승객들을 위해서 가장 아주 적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양여가 공간으로 계획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무이까지 연결되는 케이블카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이 토지 소유를 인천공항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공항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이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용유 오션뷰랑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솔레어 그리고 무이 LK라고 하는 여기는 혹시 정상화에 대한 노력들을 뭐 경제청이라든지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이 지역이 뭐 엄청나게 계획을 발표했다가 네네. 그것이 현실적으로 뭐 실천하기 어려운 벽에 부딪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도 함께 현실적인 방안으로서의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거잔포 해양 레저 지구는 그러면 이제 공항공사가 약간 주도를 해서 인천시랑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이해하면 그거는 될까요? 이제 토지 소유가 공항공사 네네. 돼 있지만은 네. 사실상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은 결국은 어떤 소유권의 문제라든가 개발 주체의 문제를 떠나서 인천이 중심이 되겠다 하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균형 잡히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 원만하게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글로벌 탑10 시티 마스터 플랜에는 이제 중산 마림 시티라고 불리는 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영종대교하고 26년 초 개통 예정인 제3 연립교 사이에 방치된 미개발지 구역입니다. 근데 이곳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하실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중산 마린시티도 장래 개발 수요에 대응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지금 현안으로 이미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 재동포들을 위한 글로벌 한인 문화 타운 부분이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웰컴 빌리지 또 이 피싱 컴플렉스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다만 이걸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영종이 갖고 있는 경제개발 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오히려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먼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기 지금 그 중산 마린시티에 보면은 중간에 이제 글로벌 한인 문화타운이라는 네. 거를 조성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잡으셨어요. 근데 네. 이제 지난 이제 3월 2일 날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글로벌 재외동포 타운 조성 간담회 한번 하시지 네.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시면서 글로벌 한인 문화타운 아니 글로벌 한인 타운을 네. 조성을 이제 재동포 타운 이렇게 네. 예. 그거를 송도 혹은 청라 혹은 영종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간담회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 갔다 오시면서 5월 29일 날 그 이제 글로벌 한인 그 뭐죠 송도에 이제 세계 한인 무역단지 조성하겠다고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건 경제청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 세계 한인 무역단지에 보면은 뭐 코트라를 그쪽에 이제 유치를 하고 뭐 재해동포 청도 이쪽으로 그럼 이전을 하십니까 혹시나? 재해동포 청도 포함돼 있고 이 주변에 이제 기사를 보면 글로벌 한인 잠시만요. 글로벌 한인 문화타운도 이쪽에 이제 조성을 하겠다.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한인 타운이라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혼동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서는 지금 글로벌 문화타운, 어디는 이제 글로벌 한인 타운, 뭐 이게 역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제 재외동포들이 이제 지낼 곳을 지금 마련해줘야 된다라고 몇 번 시정지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영종에도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송도에 이제 비전 발표를 할 때 세계 한인 무역단지 조성할 때도 그걸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뭐 영종도 선정이 된 거고 송도도 선정이 된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조금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동포청이 유치되고 나서 이것이 단순하게 재동포들을 위한 뭐 행정 그다음에 그 편의 제공 차원뿐을 넘어서 이것이 인천 나아가선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제력을 갖도록 하는 데까지 발전시키겠다 하는 기본 전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이제 웰컴 센터, 비즈니스 센터를 금년도 중으로 우리가 설립할 계획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재동포들을 위한 주거 복지 이 차원에서 재동포 타운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명칭이 딱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인문화타운은 바로 이런 재동포들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 타운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이미 송도에 이제 글로벌 시티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과거 재미동포 타운 그것이 1단계가 되고 2단계가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를 넘어서 이제 유러피언 타운 1차적으로 에이시안 타운 등 해갖고 재동포들을 위한 종합적인 한인 문화 타운이 건립이 되는 부분을 바로 이제 영종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린 중산 마린시티를 중심으로 건립을 한다 하는 것이고 송도에는 소위 말하면 우리 한인 무역인들, 경제인들
금융인들을 위한 무역센터, 쉽게 얘기하면 무역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에 일정 부지를 지금 대상으로 해서 이미 그 발표를 미국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아직 구체적인 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청라 지역에도 또 재동포들을 위한 그런 나름대로 시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천이 글로벌 탑10 시티를 지향하고 세계 초일류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전제하에서 세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기반을 최대한 살려서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재동포들이 역할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여기 시정지리 때도 이 여기를 뿐만 아니라 이제 시정지리 때도 이 비슷한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고요. 시장님께서 이제 그 뭐죠? 그 한상에 방문을 해주셨을 때도 한상, 네, 한상 드림 아일랜드요. 드림아일랜드. 준설토에 대한 향후 계획들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때도 분명히 이제 글로벌 이제 한인 거점 이제 재해동포들을 위한 거점이 그쪽이라든지 영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송도는 송도 이제 고유의 어떤 정체성을 지금 확고히 해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라, 송도, 영종 모두의 이제 재해동포를 위한 어떤 거점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러기에는 사실 이 중산 마린시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영종에서 발했던 그림들이 사실은 제가 이거 좀 인쇄를 해왔습니다. 여기 이제 그 세계 한인 무역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셨던 경제청하고 이제 논의했던 말씀하셨던 무역 거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이제 중산 마린시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한상 드림아일랜드 건너편이죠. 제2준설토 그쪽에 저는 조성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영종에 네. 저 신우님을 같이 갔을 때도 그런 네, 얘기를 나눈 거를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한상 드림 아일랜드 지금 100만 평 부지에 이미 상당 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맞은편 차게 130만 평에 해당되는 준설토는 그건 이제 해수부하고 향후에 협의를 통해서 좀 사업 계획을 이제 정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단계에서 거기를 어떻게 한다는 건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 무책임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말씀 해주시기에는 이번에 이제 제2준설토 투기장하고 중산 마린시티가 그 글로벌 탑10 시티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중산 마린시티라고 하는 곳에는 지금 미개발지로 완전히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낚시터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난개발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기능을 살려가지고 여기에다 피싱 센터들을 설립한다라는 계획을 잡으시고 제2준설토 투기장에는 이제 갯벌을 살려가지고 갯벌 관련한 어떤 계획들을 잡아가겠다고 이제 글로벌 탑10 시티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는 사실은 확실한 고밀도 개발이라든지 지금 여기 그 송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런 무역 거점 같은 것들이 여기에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갯벌을 살리겠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환경을 살리겠다. 다만 근데 제가 재해동포 분들하고도 많은 얘기들을 해보고 더 많은 얘기들을 하시겠지만 근데 분명히 서울과 이제 접근성이 가깝고 공항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쪽에 그런 거점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준설토라든지 여기 미개발지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데는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무역 거점이라든지 혹은 뭐 재해동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여기 전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난개발로 방치되어 있는 낚시터를 활용한 무슨 피싱 센터라든지 갯벌을 활용한 뭐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저는 이거는 미래계획에 차라리 안 담아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안타까워서 이게 말씀드리는 바가 있고, 더불어서 또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굉장히 의욕적으로,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이제 정치인들이 여기에 계획들을 분명히 잡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잡았죠.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제가 시에 들어오자마자 여러 가지 그 도시개발국에도 경제청에도 이 계획을 지금 하루빨리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자국 확대 지정 용역이라든지 그 미개발지 개발 계획들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제가 예결위 그 조정 과정에서 제가 이거를 예산을 다 했습니다. 이 예산을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 지금 개발 계획에 대한 어떤 경제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보고의 일면에는 사실 이렇게 저밀도 개발로 인해서 이런 그 이익들이 창출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중점을 좀 말씀드리면 고밀도 개발을 위한 그 고밀도 개발로 뭐 재해동 퍼틀이 이제 여기 다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거점들을 오히려 계획들을 담아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하고 송도, 청라하고 같은 국제도시이지만은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한 지역에 이렇게 존치하도록 하는 부분보다는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종은 비교적 넓은 지역이면서 또 바로 공항에 인접해 있고, 그래서 문화 관광 복합 지구이면서 또 아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측면에서 한인 그 문화타운 회관이 문화타운이 건립하는 거로 돼 있는 거고, 또 그 무역센터 같은 경우는 비교적 면적이 작은 지역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송도 이렇게 입지를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그 시장님 임기 초에 이제 경제자격 확대 지정 용역을 발표를 하시고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화 남단하고 이제 그 내양 일대 그리고 이제 송도 일대를 이제 경제자격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추진하고 계신데, 그때도 제가 경제청에도 시장님께도 많은 말씀드리면서 영종도 분명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추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서 이것도 제가 예결위 조정 과정에서 억지로 이거를 제가 경제자유 확대 지정 용역을 하면서 제가 굉장한 부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제자유 확대 지정 용역에서 영종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어떠신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그 지정에 따른 효과가 지정에 따른 문제를 더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통해 갖고 각종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또 개발을 효율적으로 해서 뭔가 미래의 좋은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영종의 경우 지금 해제된 부분이 과거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성 문제라든가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관련법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재산권에 오히려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시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해제가 됐었는데, 이제 지금 이와 같은 또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프리 카지노 복합 리조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단시티 정상화도 포함입니다. 그 지난 3월 18일 문체부는 프리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 기간 연장을 불승인했습니다. 이 82만 평에 달하는 미단시티 개발 사업의 마중물 사업이 공정률 30%도 못 미친 상태로 전국 최대 방치 건물이 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본의원은 이 건을 1년 전에도 시정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1년간 그 어떤 노력들이 없이 사실 프리 카지노 복합 리조트 불승인 됐습니다. 이번 사업 기간 연장 불승인은 아까도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영종에 승인됐었던 3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2개로 축소된 건지요. 그리고 프리 카지노 복합 리조트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선 6기에서 이 복합 리조트
세 개를 모두 인천에서 유치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이 RFKR 이 부분은 뭐 이 사업자의 어떤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외부적 요건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사업이 중단되니까 이것을 연장 신청을 한 걸 두 번에 가서 해줬는데 이 부분이 더 이상 연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이고 이것은 문체부가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더 이상 연장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외관 건축은 또 다 조성을 해놓고 이런 상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해서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건 이제 사업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TF를 지금 만들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최대 이제 방치 건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실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네네. 해야 되겠죠. 네. 뭐 신우님께서 그 지역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 건물이 지금 10몇 층이죠. 그렇게 고층까지 지금 외관은 돼 있는데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근데 이제 그 분명히 건물에 대한 소유주와 지금 진행되는 사업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미단시티가 15년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15년 이상 실패하고 정상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전무한 상태로 이게 도시공사에 이제 물어보면 민간에 이미 매각이 거의 다 대부분 됐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렇다면 이게 도시개발 계획의 실패를 민간에 지금 전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뭐 비대위도 구성을 하시고 뭐 정부를 상대로 뭐 행정소송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저한테 막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미단시티는 어떻게 정상화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신우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계획은 세워놨는데 토지 이용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이것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가운데서 RFKR이 중심이 돼서 그거를 좀 활성화시켜 가고자 했는데 RFKR이 지금 이렇게 사업이 중지되는 상황이 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TF팀은 바로 이 복합리조트 시설 중단에 따른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단시티 현안 전체를 갖고 지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치된 건물의 규모를 보면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세요? 글쎄 이게 이제 뭐 어떤 책임과 권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 갖도록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모든 부분은 그러나 인천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진단해서 함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오사카 유메시마라고 하는 인공섬에 MGM이 10조 투자해가지고 이제 내국인까지 이제 출입 가능한 이제 복합 리조트 만들고 있고요. 마카오는 이제 코로나 회복 영향 받아서 작년에 이제 GDP 증가율이 80.5%에 달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 시장님께서 본의원하고 이제 라스베가스도 다녀오시면서 거기에 이제 세계 최대 LED 전광판 랜드마크 스피어도 보셨고 CS를 포함한 대규모 행사 그리고 이제 F1 도심 레이스도 거기서 열린 바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제 관광 복합 리조트, 마이스 산업 이거를 좀 직접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주변국들 상황을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은 여기에 좀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들어진 거는 인스파이어 파라다이스는 너무 직접화가 되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이스 산업 후진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두면 그거에 대한 마이스 산업 카지노 복합 리조트 이런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천시에 대한 보완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신 의원님이 이런 관광 마이스 산업 그리고
이 대규모 시설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민선 6기 시절에 정부에서 이 복합 리조트를 한 공모 신청을 했을 때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 34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인천에서 3개를 모두 가져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적화의 가 갖는 의미를 정부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종을 중심으로 한 이런 관광, 마이스 산업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미 파라다이스나 인스파이어 말고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 레저 기능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 복합 리조트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보셨지만 스피어라든가 많은 사업을 통해 갖고 문화 관광의 하여튼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아이디어를 갖고서 노력을 해나가면 가능하다 보고 지금 하나하나 글로벌 탑10 시티에서 담겨져 있는 영종을 중심으로 한 계획들은 바로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영종은 그냥 단지 이제 거주 그리고 내항에는 스피어를 벤치마킹한 큐브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금융 거점은 이제 송도, 제해동포 타운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보면은 사실은 영종은 향후 단지 잠만 자는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시장님. 아니 뭐 신의원님이 그 지역구를 두고 계신데 그렇게 그 말씀 들으면 지역 주민들이 섭섭해하실지 몰라요. 지금 사실 영종이 엄청난 그야말로 상전벽해를 거쳐서 천지개벽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단순히 주거 지역으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관광 마이스 산업 그리고 이제 바이오특화 단지 또 UAM 그리고 항공과 관련한 모든 복합 단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영종은 뭐 그야말로 엄청난 지금도 변화해 왔지만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주거 지역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그 미래형 도시에 그 주거 지역으로서도 굉장히 가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저는 가져봅니다. 네, 그러기에는 글로벌 탑10 시티 계획에 너무 이 피싱 콤플렉스라든지 이제 갯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피싱 컴플렉스를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그냥 낚시터로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가 갖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지 낚시터를 우리가 지금의 낚시터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영종 국제학교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공모예정제 다양한 행정적 검토와 투자 유치 설명회들만 추진된 상태로 공모가 지연돼서 영종 지역사회에서 국제학교 추진의 지연에 대해서 성토 중입니다.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국제학교로 또 지역 주민들의 일부 우려하시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서 지역이 보다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종 지역에도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갖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야말로 경쟁이 있는 교육기관을 유치해야 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재정적 방안이 세워야 되고 그리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이런 건립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 오는 과정에 뭐든지 객관적이고 투명하면서 이 사업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경제청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경제청장이 영국에 가서 각 학교도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곧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그야말로 좋은 국제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명문학교가 유치돼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가져다 줘야 된다. 이런 전제하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특히 이 지역이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이제 앞으로 공모 절차를 통해서 그 결과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영종국제학교는 현실화가 가능한 이제 공모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2024년 하반기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 공모에는 제가 알기로는 최저이익 모델을 벤치마킹한 모델로 시장님 방침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신속한 결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